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귀한 분들을 모셔서 얘기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분야에 단연간 일하고 계시는 참 명품 인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염상희 전몰 공경 유족회 부회장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우리 부회장님 말씀 한마디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고품격을 지향하는 귀한 방송, 공감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우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전몰 공경 유족회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 벌써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 20여 년 정도 20여 년을 이렇게 하시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하게 된 것은 어떻게 선친께서 또는 가족이 아마 국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아버님은 그 일제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그 포로로 미군한테 잡혀서 네. 다시 이제 환국을 이렇게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혼란한 시기에 이와같이 그 혼란한 시기에 경찰에 투신하셨다가 네. 6.25 전쟁 때 그 전라남북도는 그 인민군들이 거의 그 무혈로 다 점령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경찰에 계시던 아버지가 그 화순 동면에 묘친제라고 전라남도 화순 동면 묘친제의 전투에서 그 아버지가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25 때 아버지가 전사하신 거로 해서 전몰 군경 유족 회원이 됐고 지금 상임 부회장으로 이렇게 재임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그때 아버님 선친께서 돌아가실 때 한 나이로는 내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4살이었습니다. 동생이 2살이고 아, 어머님이 23살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참 생활하고 싶다네 너무나 참 어려움 많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혹시 생활하실 때 어떤 그 어렸을 때 어렵다 할까? 또 다른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참 그 뭔가 좀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나 혹시 생각나시면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홀로 사시다가 58에 이렇게 그 소천을 하셨는데 짧은 인생이었죠. 네. 짧은 인생이었는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굉장히 감회가 좀 남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전투경찰로 계시면서 집에 왔다 가시던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우리 마을에서는 그 8명이 이렇게 그 폭도들한테 이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밤에 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내가 놓고 만약에 개가를 한다면은 이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겠는가. 그래서 엄청난 그 고난을 이렇게 감수하시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전쟁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한테는 아픔이었고 상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보다 더 각별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몰 공경 유족회라고 했는데 그 유가족들은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 유족 회원이 물론 이제 그 6.25 때 그 유족 회원이 되신 분들, 네. 그분들은 그
포함해서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유족회원 구성은 그 산하단체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네. 법으로 이렇게 볼 때 네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부모유족, 네. 그다음에 그 예. 그다음에 자식, 이게 이제 예. 그 전사하신 분들 예. 내지는 순직하신 분들 그 예. 가족들이 유족 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한 6만 명 정도 예. 저희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각 그 시군에 아마 조직이 다 되어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저희 이제 중앙회가 있고요. 예. 중앙회 산하에 16개 시도에 지부가 있고 네. 그 이하의 시군구에 232개의 지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그 다른 분에 비해서 이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더 달리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귀중함이랄까 예. 이런 것 있으면 한번 다른 분들하고는 어떤 생각이 다른가 좀 비교될 것 같은데 국가를 이렇게 국가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고 그런가요? 어떤 말도 하고 싶으신가요? 지난달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래서 예. 한 달을 이제 나라에서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자가 된 듯한 그런 달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나라를 소중하게 예, 생각하는 예. 뭐 이제 이런 의미, 많은 예.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 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국민들 중에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 나라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라의 소중함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이렇게 나가 보면 네. 우리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애국심이 생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심이 희박해졌다. 네. 그렇게 마치 그 지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을 때는 네.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애국자 예. 같았지만 예. 진짜 애국자냐. 만약 이 나라에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애국을 하겠냐. 이렇게 볼 때는 그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애국심일 텐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사하시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은 이 땅이 없어야 되고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 나라는 정말 상처가 말로 할 수 없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대로부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고 나면 이긴 자의 모든 그 권리와 가진 것과 모든 것을 다 이긴 자한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없어야 되겠고 있으면 이겨야 되겠고 하는 것이 애국이다. 애국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의 소중함을 이렇게 그 지금 교사 선생님 이야기하셨는데 나라의 소중함은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하다. 나라의 소중함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네.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 애국심은 호국정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호국이라는 글자 그대로 국가를 보호한다 네.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호국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정신은 왜 그러는지 요거는 그 전쟁의 피해 당사자인 저희들은 뼈저리게 느끼지만 많은 국민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 전쟁이 만약에 지고 나면 전쟁이 만약에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비참할지 그거는 아마 그 역사를 그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수인 장군이 말씀한 대로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예, 네, 이수인 장군 맞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그 말씀하시네요.
저 얼마 전에 저도 미국 가서 이렇게 한 달간 살고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하면 그래도 그렇게 모든 면에서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도 좋고 가는 곳마다 참 볼거리도 많고 참 살기 좋은 곳이다는데 또 어떤 젊은이들 말씀 들으면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 지옥조선이 되네.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으신 그런 그 유가족들을 그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가지면서도 나라를 더욱더 생각하는 걸 볼 때 정말 그 이런 유가족을 둔 그 가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돕고 뭐랄까 마음을 더 써야 되는데 그 함부로 말을 국가에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정말 들어집니다. 우리 그 살아오시면서 어떤 그 전몰 유족과 관계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진을 보면서 얘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좀 이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볼 때 네. 그 정말 너무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이 나라에 그 없어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네. 이거는 국민들이 정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가면 Freedom is not free. 결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이제 그게 그쪽에 아주 그 비명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6.25 때 유엔 참전국들이 16개 전투병들이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6.25 당시에 그 참전했던 외국 군인들이 참 피를 흘려서 지킨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인들도 많이 피를 많이 흘렸고 저거지만 그래서 지켜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도 되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했던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결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됐던 희생됐던 분들의 그 넋을 기리고 특히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나라들의 그 젊은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모릅니다. 예. 지금도 미국 참전 했던 그 군인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나라 내전에 우리가 왜 희생됐어야 되는가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미국 참전 군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지도부는 우리 한국에 그 많은 숫자를 파병을 하고 많은 숫자의 희생을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정말 약소국이고 최소국인 이 나라를 이렇게 도왔던 것인가? 그거는 결코 그 자유의 북한 공산 그때는 이제 러시아 그 공산 세력들이 정말 그 동북아를 다 점령을 하고 태평양이 길이 열리면은 이 지구상의 그 평화가 깨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미국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병을 하고 많은 피를 흘리고 해서 그 자유를 지켜낸 것이다.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미국 그 참전 기념비에 있던 Freedom is not free. 요거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나라의 귀중함 여기서는 밤을 새웠어도 그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사진 내용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면서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우리 그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이 예. 그 현충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참배를 하고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네. 지금 요 장면은 이제 그 모임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예. 보여줍시다. 이제 저거는 우리가 수도권 정기 모임에서 우리가 6.25라고 하는 그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아픈 그 상처들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기 모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예. 뭐 공사판에서 일을 했든지 예. 안 그러면은 뭐 버스 차장을 했든지 나무집에 가정부를 했든지 뭘 했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원들이 아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저기는 위로의 장소가 되고 네. 저기는 서로 보듬어 안는 그런 장소가 돼서 네. 매월 세 번째 주 한 400~500명 정도씩이 매월 모이고 있는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라가 소중하다고 하는 거를 예. 참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안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친북이라고 하는 정북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네. 또 우리 나라의 소중함을 주장하고 특히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혈맹 관계인데 예. 그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는 것 같아요.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한다든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착취한다든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자기네 이권을 차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미국이 있기에 우리 한국은 거의 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는 무임승차했던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안보는 나라를 지키는 일은 미국 당신들이 좀 해주시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이렇게 상기하게 하는 거 바로 이제 안보이고 미국과의 동맹이다. 그래서 돈독기에서 한국이 더욱더 안정된 안보 속에서 나라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럼 또 다른 사진 있는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많은 전투와 전쟁이 전쟁 중에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는 곳마다 저런 전적비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예. 아마 전국적으로 한 250개, 작게는 또 작은 시설까지 합치면 거의 한 500여 개 되는 저런 전투 당시에 기념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념시설들에 가면 더욱더 우리가 나라의 소중함을 이렇게 일깨우고 그래서 저런 시설들을 보호하고 저런 시설들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이 사진은 김포 쪽에 있는 해병대 기념비인데 거기에 해병대 병사들하고 같이 정화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캐치프라이즈인데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허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예. 여기에서 두 번째는 허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뭐 남자들만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102세 되신 할머니는 6.25 때 아들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모진 삶을 저렇게 살면서 해서 이제 저희 조직의 간부들이 네. 가서 위로하고 네. 그분들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러니까 네.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예. 정말 모진 삶을 저렇게 살아오신 자식을 잃고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에 있는 할머니인데 저희 간부들이 가서 찾아뵙고 여기도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할머니신데 저분은 아마
개그맨인가요? 아니 할머니의 네. 할머니가 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마 네. 그 6.25 전사자의 아버지를 예. 두 번째 그 할머니로 들어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저렇게 또 그 많이 늙으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또 찾아뵙고 그랬습니다. 네. 이 사진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에티오피아에 저희가 그 2009년도에 네. 참전용사가 그 에티오피아는 좀 남다릅니다. 네. 그때 당시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요. 네. 에티오피아가 네. 또 거기는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가 굉장히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래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점령을 당했을 당시에 그 많은 나라들에게 그 원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원을 좀 해주도록 원조를 청했는데 원조를 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의 점령을 당하고 그래서 그 남의 나라한테 점령을 당해서 당하는 고통을 그 셀라시 황제가 너무나 잘 알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셀라시 황제가 그때 당시에 유엔에다가 그 한국에 파병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먼저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파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파병을 했냐? 네. 그냥 이렇게 일반 병들이 아니고 네. 셀라시 황제의 그 호위하고 있는 네. 그 친위 부대, 네. 아주 정예화된 친위 부대를 우리나라에 그 파병을 했고 그 정예화된 친위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253전 253승입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 기록을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그거는 그리스의 정군 기자가 에티오피아 그 병사들을 그 6.25 당시에 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취재하고 예. 이제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본에서 그때 이제 그 부대를 파견하면서 너희들은 강류 부대다. 그 셀라시 황제가 이야기했는데 셀라시 황제가 이야기했던 그 강류 부대는 전쟁에 결코 지지 않는 부대다. 예. 우리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다. 예. 하는 그런 내용의 부대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에 파견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253전 253승을 하고 돌아갔는데 저분들은 우리나라에다가 그 시신들을 한 사람도 유엔묘지에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의무를 다하고 모든 우리 군사들은 우리나라에 묻혀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 처음으로 네. 해외 참전국 돕기 그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1년이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도 모금을 합니다. 네. 지금 한 8회째 모금을 해서 네. 지금 8개 나라째 올해 이제 미국을 가게 돼 있는데 네. 첫 번째 갔던 그 나라가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네. 가보고 정말 그날 행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를 그 참전 군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제 10대 대국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네. 다시 한국을 찾아서 자기는 총을 기꺼이 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또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랬었는데 그 가서 아주 뜻깊은 걸 한번 하나 봤어요. 네. 가면은 MCM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어디서 적었냐면 명일동에 있는 그 명성교회에서 네. 병원을 차렸는데 그때 2005년도인가 6년도에 그렇게 차렸던가 봐요. 네. 그때 120억 원을 들여서 차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대형 교회들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명성교회가 하는 거 보고 아 대형 교회는 역시 대형 교회답게 큰 일을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때 당시에 그 명성교회에서 투자해서 그 세웠던 그 병원은 그때 당시에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가 세계 최빈국이 되는 것은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예.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MCM 병원을 그 세우고 거기에 참전 용사와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유족들은 모두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하는데 병원의 수준이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냐? 그 옆에 있는 소말리아나 케냐나 이런 데서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그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다. 그래서 예. 너무나 아주 감동적이고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에디오피아에서는 참전 군인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세워서 또 도와주고 있고 많은 또 우리 그 NGO 단체들이 그 에디오피아를 돕고 있는 걸 보고 마음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네. 그렇듯 참전용사의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저희가 그 이후로 터키 주로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네. 터키, 태국,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 뭐 그리스, 뭐 이런 나라. 그리스는 한번 저도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리스를 가보니까 거기는 그 나라가 완전히 그냥 도산 뭐 거기까지 가는 그런 아주 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갔었는데 네. 그 참전용사 한 분은 자기 재산을 다 그 한국 이게 저 전쟁 관련된 네. 그런 기념 사업에 내놓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뜻깊게 저거에서 그 보훈처에다 국가보훈처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참전용사인데 네. 그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네, 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는 걸 듣고 저희들도 굉장히 아직도 참전했던 그분들 마음 가운데 이 못 살고 힘들게 살았던 그 나라를 예측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가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생생한 이 얘기를 들려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참 그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희생했던 그 메가다 장군도 인천 상륙작전 때 70세 때 하더라고요. 예. 그런 노원을 맞습니다. 이끌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정말 그 피를 흘렸을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정말 우리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려 하는지 제 자신부터가 반성이 참 되고 다시금 참 나라 사랑에 대한 그 경각심 같은 느껴집니다. 지금 그 전몰 유가족의 부회장님 부회장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젊었을 소년 때 참 꿈도 많았을 것도 같고 또 그런 꿈을 이루고 싶어도 현실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님이 아버지도 안 계신데다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그래야겠다. 나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그런 꿈 같은 건 혹시 있으셨던가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아픈 기억인데 예. 후회스러운 기억이 아픈 기억인데 예. 실제 저희들은 크면서 꿈 같은 거 가져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왜냐하면 아버지도 안 계시지. 예.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가 어려운 입장이었고 예. 또 그런 속에서 참 편모 내지는 전쟁 네. 고아원에 맡겨졌던 예. 저희들은 그런 꿈 같은 거를 가져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60 넘어서야 예. 굉장히 후회스럽고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때 공부했던 친구들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늦게나마 좀 그 꿈을 갖고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예. 제가 인터넷에서 그 회라고 하는 그 어떤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박예평 교장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그 후회라고 하는 글을 어느 교장 선생님이 쓰셨던 글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교장 벌써 이제 몇 년 전이니까 네. 몇 년 전이니까 그분도 연세를 훨씬 더 많이 네. 드셨을 거고 네. 지금 세상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65세 때 쓰셨던 글입니다. 이제 95세 때 예, 예. 65세 때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예, 하시고 예. 이제 난 다 할 일을 다 했다. 네. 그리고 내 삶에 후회는 없다. 네. 열심히 살았고 또 교장 선생님까지 돼서 성공했고 네. 이제 남은 여생은 정말 내 삶을 위해서 네. 정말 뜻깊은 삶을 살아보겠다. 네. 여행도 하고 네. 먹을 것도 좀 먹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살겠다. 네. 하고 살기를 3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쓴 글입니다. 예. 그 이제 그 후회라고 하는 글인데 네. 그 내용에 보면 30년 동안 난 뭘 했던가. 그때 그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면 예. 내가 꿈을 가지고 뭔가를 했더라면 예. 그 이후 30년 동안에 나는 아마 큰 일을 했을 텐데 예. 너무나 무의미하구나.
하는 그런 글로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뭔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네. 앞으로 5년을 살면 100세고 네. 10년을 살면 105세인데 네. 뭐 짧다면 짧지만은 짧은 그 기간이라도 나는 뭔가를 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겠다 하면서 외국어 공부를 한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 나도 공부를 한번 해보자.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국어 교원 그 자격도 도전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한자 지도사 자격도 도전을 해보고 네. 뭐 또 컴퓨터도 좀 더 배워보고 네. 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하면서 저 도전을 하면서 평생 교육사 또 자격도 좀 한번 도전해보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도전해서 자격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네.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꿈을 네. 버리지 않고 뭔가 한번 할 일이 늙어서도 할 일이 있겠다. 예, 예. 그래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또 100세 시대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70이 거의 아마 가까울 정도 되실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말 30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배우셨던 그런 걸로 뭔가 한자 지도 자격도 예. 가지셨고 또 아까 뭐 문학사 이렇게 또 연구도 하셨더라고요. 예, 문학사 예, 예.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그 유족 자녀들을 돕기랄지 예, 예. 또 참전 용사 특히 또 애국에 그 참전했던 그런 분들 정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을 그렇게 꾸준히 참 해주실 것을 알고 오늘 정말 귀한 그 내용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뭐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미담 사례도 있을 것도 같고 뭐다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방금 그 앞으로 계획 그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뭐 이제 마지막 한번. 근데 개인적인 네. 계획은 네. 이제 그런 데서 계속 꿈을 이루가도록 네. 또 아직은 또 저 우리 박효정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그 시 중에 청춘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나이가 60이라 해도 네. 이상을 이루면은 이상을 늙은이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는 좀 먹었지만 네. 이상 꿈을 가지고 예.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이고 예. 사실 이제 저 단체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 그 회원들 네. 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예.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예.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저를 좀 아시면 그 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시를 많이 끝나려고 하면 저한테 암송해 달라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 부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든지 잊혀지지 않은 시 있으면 한 군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김소월의 시나 아, 예. 김남조 시인의 시나 네. 안 그러면 도정환 시인의 시나 이렇게 네. 읽어본 거는 많은데 네. 사실은 머리가 미련해서 외우지를 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네. 그 저가면서 마치 시골의 그 풍경, 시골의 어떤 정이 넘치는 그런 어떤 그 아주 목가적 네. 그런 어떤 시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여기 그 출연을 하면서 네. 어떤 거를 좀 하는 게 좀 이렇게 좋겠는가 하고 네. 시를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는 시는 많은데 이렇게 애울 만한 시가 없어요. 그래서 시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저기 했는데 그 이조시대가 남구만 그 선생님께서 예, 예. 이렇게 지으셨던 시조 중에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예.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예.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예 넘은 상기한이 이렇느냐. 제 넘어 살의 긴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시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옛날 저희들 그 교과서에 예, 있었던 그렇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네, 네, 네. 네. 예, 오늘 아까 그 말씀 중에 보호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또 또 뭐 있죠? 그 보호는 나라 의무이고 호국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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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의무다. 우리 의무라고 예, 하시는데 예, 예. 보호는 살아있는 사람의 예, 예.
책임이고 예, 그렇습니다. 호국은 우리의 의무다. 그 네. 말이 참 와닿는데 네. 우리가 정말 그 나라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 주셨고 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정말 참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의 상황에도 그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그 16개 참전 용사만 한 국가도 16개 있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한다. 예. 또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세계를 돌면서 돕고 계시는 귀하신 우리 염상희 전몰 유가족 부회장 상임 부회장님 모셨는데 오늘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한 일 뜻하는 그 바대로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고품격 방송 네. 예,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교장 선생님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네. 우리 공감 방송도 계속 좀 발전하기를 간절히 네.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뻤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